전류와이가 흐르고 있는 도선이 있게 되면 그 도선 주위에 자기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지금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전류가 흐르는 도선 단면을 보고 있습니다. 도선 단면에 대해서 전류와이가 수직하게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도선의 중심으로부터 R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을 다 모은 이 원상에서 자기장의 크기는 2파이 R분의 U0I입니다. 그리고 자기장 방향 정확히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밑에 있는 그림에서 같이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있을 경우에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나머지 네 손가락을 감쌌을 때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감싸지는 방향이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에 만들어지는 자기장 방향입니다. 좀 전에 말한 규칙을 이 도선에 대해서 적용시켜 보게 되면 자기장 방향 이렇게 됩니다. 반시계 방향입니다. 이렇게. 이 말은 요 점에서 자기장 방향은 접선 방향, 접선 방향, 접선 방향, 접선 방향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3개가 있습니다. 각각의 흐르는 전류의 크기는 똑같고 도선 단면에 대해서 전류는 수직하게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 점, A점, B점, C점에 대해서 세 도선에 의한 R자 자기장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있을 경우에 가상의 원을 하나 설정한 다음에 접선 방향으로 자기장 정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 각이 90도죠. 그러면 A라는 점에 대해서 도선 1에 대한 접선 방향이 이 방향이죠. 도선 2에 대한 접선 방향은 이 방향, 도선 3에 대한 접선 방향은 이 방향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 A에 대해서 세 도선에 의한 자기장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도선 1에 의한 자기장 B1, 도선 2에 의한 자기장 B2, 도선 3에 의한 자기장 B3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A라는 점은 도선 1과 도선 2로부터 루트 2A만큼 떨어진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도선 1과 도선 2에 의한 A점에서의 자기장의 크기는 이렇게 되게 될 겁니다. 같을 겁니다. 그 다음에 A라는 점은 도선 3으로부터 3A만큼 떨어진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선 3에 의한 A라는 점에서의 자기장의 크기는 6파이 A분의 U0I. 근데 B1과 B2가 XY 평면상에 놓여 있습니다. XY 평면상에 놓여 있는 벡터는 이런 벡터와 이런 벡터의 합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B2도 비슷하게 이런 벡터와 이런 벡터의 합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각이 45도죠. 이 각도 45도입니다. 그 말은 이 화살표의 길이와 이 화살표의 길이는 똑같다는 걸 뜻합니다. 근데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R자 자기장을 구하기 위해서 더해버리게 되면 없어져 버리죠. 결국 남는 건 밑으로 향하는 성분들만 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도선에 의한 A점에서의 자기장 방향은 밑으로 향하는 방향 정해졌습니다. 이제 크기만 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A라는 점에서의 자기장의 크기는 이 녀석 B1 코사인 45도, 이 녀석 B2 코사인 45도 더한 거에다가 B3 더해버리면 되죠. 이 녀석과 이 녀석의 크기 똑같죠. 이렇게 줄일 수 있을 거고 B1과 코사인 45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여기 루트 2 곱하기 루트 2가 2가 되니까 이렇게 약분되게 될 거고 거기에다 B3 더합니다. 공통으로 포함된 거 묶어내면 이렇게 되게 될 거고 이 괄호 안을 계산하게 되면 3분의 4가 되게 되거든요. 결국은 세 도선에 의한 A점에서의 자기장의 크기는 이렇게 되고 방향은 밑으로입니다. 이제 B라는 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B라는 점에 대해서 A라는 도선의 접선 방향은 이 방향, 그 다음에 E라는 도선의 접선 방향은 이 방향, 그 다음에 도선 3에 대한 접선 방향은 이 방향이죠. 그래서 B라는 점에서 세 도선에 대한 자기장이 이렇게 되게 될 겁니다. 근데 B라는 점은 도선 1과 도선 2로부터 A만큼 떨어져 있죠. 그래서 B라는 점에 대해서 도선 1과 도선 2에 의한 자기장의 크기는 이걸로 똑같을 겁니다. 그 다음에 B라는 점은 도선 3으로부터 2A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B라는 점에서 도선 3에 의한 자기장의 크기가 이렇게 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도선 1과 도선 2에 의한 B라는 점에서 자기장의 크기는 똑같지만 방향은 정반대입니다. 이렇게. R자 자기장을 구하기 위해서 다 더해버리게 되면 여기서 없어지게 되겠죠. 결국 남는 건 도선 3에 의한 B라는 점에서 자기장 성분만 남게 되게 될 겁니다. 결국 이 말은 뭘 뜻하냐면 B라는 점에서 자기장의 크기는 도선 3에 의한 자기장의 크기랑 똑같고 방향은 B3가 향하고 있는 방향 밑으로 향하는 방향이 될 거란 걸 뜻합니다. 그 다음에 C라는 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C라는 점에 대해서 도선 1에 대한 접선 방향이 이 방향이죠.
도선 2에 대한 접선 방향이 이 방향, 도선 3에 대해서는 이 방향. 그렇기 때문에 C라는 점에 대해서 세 도선에 흐르는 전류에는 자기장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근데 C라는 점은 도선 1과 도선 2로부터 루트 2a만큼 떨어져 있죠. 그래서 C라는 점에서 B1과 B2의 크기가 이렇게 같을 겁니다. 그 다음에 C라는 점은 도선 3으로부터 A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도선 3에 의한 C라는 점에서 자기장의 크기는 이렇게. 근데 여기도 보게 되면 B1과 B2가 X의 평행선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벡터와 이런 벡터 합쳐진 거, 이런 벡터와 이런 벡터 합쳐진 거죠. 45도, 45도죠. 화살표 길이 똑같습니다. 방향은 정반대이기 때문에 더해버리면 없어져 버립니다. 결국 C라는 점에서 자기장의 크기는 B1 코사인 45도, B2 코사인 45도 더한 거에 B소리가 밑으로 향하고 있거든요. B소리 빼버리면 됩니다. 이 녀석과 녀석이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줄일 수 있을 거고 B1과 코사인 45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약분 될 겁니다. 거기에다가 B소리 빼버리게 되면 C라는 점에서 자기장, R자 자기장 0 될 겁니다.